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입니다. 교수님 책을 이제 100권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목표라기보다 그냥 네. 쓰다 보면 100권이 되겠죠. 네. 한 언제쯤에 100권 정도 되실 거라는 예상을 하세요? 원래는 제가 정년 퇴임 전에 책을 100권 쓰는 게 사실은 네. 목표였었고 네. 그전에는 제 키만큼 책을 쓰는 거였는데 와, 제가 한번 제가 쓴 책들 다 쌓아보니까 네. 저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커지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만큼 책을 쓰는 건데 제 나이가 지금 80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럼요.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 전에 책을 100권 쓰자. 그런데 지금 속도로 쓰면 저는 정년이 한 9년 정도 남았거든요. 와, 지금 한- 속도면 한 3, 4년 안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래서 저는 느낌이 어떨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책 한 권씩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책은 그 다음 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책 한 권씩 나올 때마다 어떤 자식을 낳는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책 나온 거 갖다 드리면 네.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썼어? 또 나왔네? 야 너는 뭐 책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막 이런. 네, 네,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책은 언제 쓰냐? 그렇죠. 뭐 조교가 책을 쓰냐?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책 쓰는 공장이 있냐? 뭐 여러 질문이 다 하더라고요. 공장. 이 대학 교수가 책을 쓴 다음에 네, 서문에다가 이런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네,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조교 A양에게 감사한다. 네. 그럼 조교 A양이 책을 다 썼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저는 조교들하고 책을 쓰면 제가 공저자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와. 그다음에 저는 책은 언제 쓰냐면 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씁니다. 책 읽으면서. 누가 저보고 책을 왜 읽냐고 그러면 저는 책 쓰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네.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에 관한 책을 쓰려면 네, 적어도 사람에 관한 책을 제가 거의 음. 괜찮은 책들은 한 3, 40권은 다 통달을 한 다음에 네, 네. 그것과 뭔가 다른 저의 경험을 섞어서 책을 쓰잖아요. 또 언어에 관한 책을 쓰려면 저 앞에 이렇게 언어에 관한 책이 쫙 있는데 네, 네, 네. 저 책을 다 읽고 음. 이 언어가 왜 중요한가, 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 음. 그러니까 언어에 관한 책을 쓰면서 언어에 관한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또 책을 쓰고, 그러니까 저는 읽기와 쓰기가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거기에 이제 제 경험을 네. 추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나중에 저기 한번 견출지 같은 거 저렇게 쫙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 책에다가 이렇게 견출지를 이렇게 쫙 붙이는 거는 쫙 붙이세요. 여기다 이제 밑줄을 친 다음에 네. 밑줄 친 부분에다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네. 이 밑줄 친 부분을 다시 또 A4 용지에다가 제가 다 타이핑을 해요. 다 타이핑을 직접 하세요? 네네. 타이핑을 한 다음에 네. 그런 걸 주워다가 이렇게 뒤 섞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남보다 책을 빨리 쓰는 비결은 엄청난 책을 읽고 네. 그 책 쓴 거를 다 참고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다 참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참조 없이 재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 뒤에 보면 다 참고문헌이 있는데 네. 참고문헌이 왜 있냐면 참고해서 책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빨리 쓰시려면 네. 참고할 책을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몇 권 읽으세요? 보통 일주일에? 그냥 평균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일주일에 한 권. 뭐 어떤 때는 더 많이 읽기도 하고 네. 덜 읽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뭐 평균. 하루 이틀에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때도 있고. 네. 네. 글도 쓰시잖아요. 또 칼럼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네. 어떤 이제 영감이 오면 네. 그 키워드를 딱 붙잡고 그냥 거기서 폭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자신문 칼럼을 2년 동안 주 5회, 주 5회요? 네. 와, 장난 아니다. 500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주 5회 500회? 네. 그래서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을 잡아가지고 주말에 네. 주 5회니까 네. 10회분을 쓰면 2주 동안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10개를 써가지고 던져놓고 이제 2주 네. 동안 쉬다 보면 2주가 금방 와요. 한번 또 써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막 쪼임을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트레이닝 네. 되셨네요. 쪼여서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 그 칼럼을 묶어가지고 책 2권까지 이렇게 또 편집해서 내고. 엄청나십니다. 와, 이거에 정말 감동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그러면 타이핑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영감을 얻으시는 네, 거고요. 그걸 글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뒤섞어서 저의 창조의 비결은 여러분이 주로 안 보는 책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스틸 훔쳐다가 이걸 리믹스 시키면 소스 박멸되고 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청문회 정치권에서 유혹이 오지만 청문회 못 가는 이유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책은 다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표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재창조로 교수님만의 언어, 아까 그 글씨체처럼 유영만 용기체처럼 교수님의 언어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 메시지는 있지만 교수님의 경험이 담긴 농담인 메시지. 거고요. 그냥. 지금 엄청난 책과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이제 또 타이핑을 해놓으시면요. 네. 이런 자료 관리와 모으신 것들을 컴퓨터로 관리하세요? 아니면 네, 저는 이제 메모장이 따로 있는데 네.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글을 쓰려면 글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글감을 만들어내려면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시각각 메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저는 맞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네. 메모를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메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체도 너무 멋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관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글쓰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 운율을 맞춰가지고 네. 글쓰기의 10가지 비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글쓰기는 세탁기다. 글쓰기는 소나기다. 소나기다. 왜 소나기냐면 네. 소나기처럼 글쓰감이 갑자기 오거든요. 그럼 그때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네요. 소나기처럼 갑자기 온다. 네, 글쓰기는 사진기다. 자신기다. 사진을 딱 찍는 이유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마찬가지로 그쵸, 그쵸. 사진을 딱 맞아. 찍은 다음에 사진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뭐 글쓰기는 뭐 도자기다. 도자기. 네. 왜냐면 도자기는 끊임없이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만져가면서 글감 잡고 만져가고 고치고 수정하고 뭐 글쓰기는 전투기다. 전투기다. 네. 글이 그대로 그냥 잘 안 써지거든요. 네. 글과 막 싸우면서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요. 네. 이거를 좀 더 구조화시켜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다시 파워포인트가 정리해서. 너무 예뻐요. 그럼 이 10가지를 딱 문 다음에 네. 제목을 붙여요. 네. 제목이 뭐냐면 게테와 톨스토이도 몰랐던 10대 글쓰기 비밀 기술. 여러분 확 오네요. 확. 네. 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이 좋아야 돼요. 맞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을 거는 거예요. 제목.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이제 이 10가지당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A4 용지 반장에서 한 장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순식간에 10페이지 정도 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이걸 브런치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폭발적으로 공유해 갑니다. 저는 제 그쵸. 글 다 100% 공유시켜요. 어차피 가져가야 잘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 쓰기는 이렇게. 애쓰기다. 네.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책 쓰기에 관한 책을 제가 엄청나게 또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책을 쓰고 맞아. 나는 나대로 쓰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책을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책을 엄청나게 쓰지만 네. 그래서 책 쓰기에 관한 책을 보면서 메모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밀 단어 문장 노트를 만들어요. 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네. 여기 비밀 단어들이 네. 모아 그래서 있는 곳이네. 네, 책을 읽다가 이렇게 이제 꽂히는 문장들 네.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면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사고방식에 상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논리성이다. 일본 작가 우치다 다츠루가 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고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에 제가 왜 주목했냐면 네. 내 생각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한계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이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워다가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으로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성이라는 걸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을 포착하면 네. 이걸 딱 메모했다가 네. 어딘가에다가 바로 써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포착하시고 네. 나서 자주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책 쓰기 주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의 주제는 책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기에 관련된 모든 문장들은 다 주워다가 일단 메모해 놓고 네. 제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제가 손으로 쓰는 이유는 손으로 쓰면요, 이 손은 제2의 뇌거든요. 제2의 뇌. 뇌, 네. 이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뇌세포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타이핑보다는 촉각으로 그렇죠, 촉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필사라는 거죠. 네. 네. 이 쓰는 동안 음. 이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겹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면 책 한 권씩마다 이렇게 한권을 담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책 쓰기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네. 다양한 책을 읽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노트가 엄청나게 많으시겠어요? 뭐 꽤 됩니다. 근데 네. 어떤 놈이 빌려다가 잊어먹은 것도 있고 그 새끼하고 인간관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경영자들 대상으로 책 쓰기 코칭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이분들은 정말 그 생각은 많은데 이 글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빨과 글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사는데 발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빨, 글빨. 그다음에 세 번째 발은 끝발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오리발을 내면 되는데 정말 책을 쓰시려면 자기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 네, 맞아요. 그 삶을 녹여내는 게 결국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삶. 네. 가수는 봐보세요. 정말 뛰어난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은 자기 삶을 노래로 풀어옵니다. 작가는 자기 삶을 글로 쓰는 거고요. 네. 화가는 자기 삶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삶을 녹여서 글로 써야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만의. 대부분의 글쓰기나 책쓰기 과정에 가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목차 잡는 요령, 뭐 제목, 뭐 쓸데없는 놈이 목을 뭐 어떻게 잡아요? 뭐 목차가 목을 차야 되는데 네? 찰 목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삶을 녹여가지고 글 쓰기를 하면 오로지 쓰기를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써봐야 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면 첫 번째 문장을 쓰잖아요. 네. 그럼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백지를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하면 네. 내 머리가 백지가 백지가 돼버려요. 여기다가 한 줄 쓰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 그 밑에 그쵸. 또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개발 소발이든 써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저한테 빨간 펜으로 이제 피를 드리는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내 글빨이 이렇게 부실하구나. 그럼 이제 대호 각성하고 또 써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놀랍게 글쓰기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또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서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분야의 대가한테서 가서 하나의 제대로 된 코칭을 피드백을 아주 핏발나게 받으면 정말 제대로 한 건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글을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네.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자꾸 구조화를 시켜요. 책을 쓰기 위한 8C 전략. 네. 8C. 네. 첫 번째 C가 뭐냐면 예를 들면 컨셉이에요. 컨셉. 네. 왜 책을 내려고 하는지, 네. 무슨 책을 내려고 하는지. 두 번째 C는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어떤 네. 위기의식을 갖고 있길래 이 책을 내려고 하는지. 책의 목적. 그다음에 컨슈머, 커스터머예요. 네. 내 책의 독자는 누군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컨텍스트예요. 이거는 책을 쓴 사연이나 배경. 그다음에 컨텐트는 말 그대로 이제 책에 어떤 콘텐트,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지. 네. 네. 그다음에 케이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사례. 네.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사례를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은 뭐냐면 내 걸로만 순수하게 책을 쓸 수 없으니까 남의 걸 자꾸 붙여다가 커넥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은 순수히 내 경험만으로는 쓸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인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컨클루전이에요. 결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C자 돌림을 8개 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브런치에다가 책을 8C 전략. 브런치 글은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쓰셨는데 네. 미리 공개하셨네요. 와. 써놨는데 아직 네. 대중한테는 공개 안 하고 책이 나오면 공개하려고 해요. 미리 공개를 해주신 이영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8C 전략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쭉 보이세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이 결국 이제 글쓰기가 사고의 단순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위대한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다고 위대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가급적 생각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책 제목을 결국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책을 썼는데 이 조성희 대표님 책 제목이 뭐냐면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 네. 그러니까 어둠의 딸이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어둠의 네. 딸이었는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이 태양 앞에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 제목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사람들의 심장을 후벼 파느냐? 결국은 책을 살 때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보고. 네, 네? 프롤로그.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등을 보고 사는 사람들. 이 등이 누구의 등이냐? 또 믿기 전략이죠. 믿기죠.
그래서 가급적 생각한 거를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구조로 관계를 만들어보고 자꾸 이러면 사고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단순화되고 그럼 이 한 장을 붙잡고 이제 계속 그쵸. 하나씩 풀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책 쓰는 분들께 정말 오늘 많은 영감이 되고 책뿐만 아니라 힘든 경우를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사실 막막하신 분들께 오늘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제가 이렇게 딱 매번 뵐 때마다 느끼지만 매 해마다 이번에 책 나왔습니다. 몇 권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내 그러셨고요. 매 해마다 또 운동하시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SNS에서 운동하는 걸 뵀었는데 그 스쿼트인가요? 아니면 데드리프트인가요? 네, 스쿼트, 데드리프트. 네, 그거를 100번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100권의 책을 내는 것을 생각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봤었거든요. 맞나요? 네. 스쿼트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 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스쿼트 130kg까지 해보는데 130kg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100kg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삶의 성장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곡선으로 즐기시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킬리만자로도 가시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저는 세계 7대 대륙의 최고봉을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아시아 최고봉은 이제 에베레스트는 제가 능력으로는 못 올라가고요. 이제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최고봉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킬리만자로는 그만 가고 내년에는 엘브루지라고요. 유럽의 최고봉 5,642m인데 제가 대원을 10명 모집할 건데 여기 어플라이 하세요. 예. 와, 10명. 5,640m 정상에 가서 인증샷 한번 찍고 거기 가서 우리 또 마인드 파워를 또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영감을 받으셔서 또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떠나면 영원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 카드 다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 카드의 용도는 긁는 거예요. 긁는 거.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혀요. 빨리 많이 긁으세요. 어차피 긁으려 할 때는 잘안 남았잖아요. 긁지 않으면 인생을 긁힌다. 근데 이거를 지름신이 내려와서 긁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도전을 가치에 두고 있는 것을 긁는 것이죠. 도전이라는 게요.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해봐요. 평생 도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이 느낌이 머리로 올라가서 계산하고 생각하기 전에 도전하지 않으면요. 평생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안 해도 되는 이유 10가지를 생각해요. 돈이 비싸네. 올라가다 죽을 수 있네. 시간이 없네. 그렇죠. 근데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카드 긁는 사람은요. 일단 되는 방법 10가지를 찾아요. 그렇지. 일단 긁었으니까. 일단 긁으면요. 갔다 오면 또 갚을 방법이 생겨요. 많이 긁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 갚을 방법을 또 찾아내죠. 많이 긁고 못 갚으면 그냥 죽으시면 돼요. 교수님은 이렇게 유쾌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교수님 뵐 때마다 이렇게 빵빵 터집니다. 오늘도 역시 인터뷰에서 제가 빵 안 터지려고 좀 노력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오늘 가장 많이 빵 터졌습니다. 저희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인터뷰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상대성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요. 40세에 온 유영만, 이제 뭐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에는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40세의 유영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인생의 정말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또 동시에 물어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40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40대는 유혹의 나이입니다. 40대는 정말 유혹을 많이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타인을 유혹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로버트 그린이라는 쓴 사람, 그 사람이 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최근에 900페이지 되는 책 쓴 사람이거든요. 900페이지요? 인간 본성의 법칙.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스터리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혹의 기술.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훔치는 사람을 벤치마킹해가지고 24가지 전략으로 뽑아냈어요. 너무 재밌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는 작가잖아요. 저는 누구의 마음을 유혹하냐면 독자의 마음을 유혹하고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왜 하는 거냐면요. 청중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가는 국민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0대가 정말 진짜 본격적으로 타인을 유혹해야 되는 시기고 본인도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유혹을 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건강하게 자꾸 다듬고 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앉아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바꾸는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드리대학교라고. 드리대학교. 맞습니다. 드리대학교 총장님이시죠?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일단 들이대고 저지르고 네.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드리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아님 말고라고.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잠시만.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이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나가서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멘탈도 강해지고요. 이전에 없었던 마인드 파워도 엄청나게 세지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씩 경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엄청나게 유혹을 해요. 제가 지금 엘브루즈가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내년까지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10명을 빨리 모집해서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내년 7월에. 내년 7월인가요? 벌써 날짜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 유혹할 때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과 오감을 나누시고 그 경험을 여러분 것으로 스토리 만드시고 그게 또 누구나 다 여러분 책 잡히기 전에 책 한 권씩 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자신 40세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가요? 한마디로 유혹하면 들이대고 저질러라. 들이대고 저질러라. 일단 행동해라. 카드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카드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네. 긁지 않으면 긁힌다. 긁힌다. 네. 스크래치 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늘 교수님 너무너무 유쾌한 만남 그리고 교수님 이 연구실에 와서 느낀 게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휘가 돼서 지금의 교수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200%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